김 부장입니다. 제 혈압이 3개월 만에 160에서 118로 떨어졌다고 하니 주변에서 뭘 했냐고 구체적으로 물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 혈압을 정상으로 돌린 1등 공신, 대시요법, 빠르게 걷기 운동, 벽 스쿼트, 478 숨쉬기까지 다 따라하지 못할 때 최소한의 효과라도 거두시도록 각각 장점을 알려드립니다. 여기에 제 경험을 녹여 넣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고혈압의 증상과 원리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전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따라오세요. 첫 번째로 고혈압의 정석, 대시 식단입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이게 효과는 진짜 깡패입니다. 미국 국립심폐혈액연구소 자료를 보면 이 식단을 제대로 지켰을 때 혈압약 하나를 먹은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효율 면에서는 어떨까요? 점수로 치면 노력 점수 100점이 필요합니다. 하루 24시간 내내 신경 써야 합니다. 효과는 확실하지만 스트레스가 심하다. 그러니 100점 맞으려 하지 말고 밥 먹기 전 채소 한 접시 먼저 먹기 딱 하나만 챙기세요. 이것만 해도 50점은 먹고 들어갑니다. 대시요법의 핵심 원리는 단순히 싱겁게 먹기를 넘어서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을 주는 영양소인 칼륨, 칼슘, 마그네슘 섭취를 늘리고 혈압을 높이는 성분을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먹어야 하는 음식이 있는데요. 흰 쌀밥보다는 현미, 보리, 귀리, 통밀빵 등 통곡류를 섭취합니다. 칼륨과 식이섬유 공급을 위해 매끼 2접시 이상의 채소와 하루 한두 개의 과일을 먹습니다. 칼슘 공급을 위해 우유를 섭취하는데 일반 우유보다는 저지방이나 무지방 혹은 요거트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그네슘 공급을 위해 아몬드, 호두, 콩 등을 간식이나 반찬으로 소량 섭취합니다. 피해야 할 음식도 있는데요. 붉은 육류, 소고기, 돼지고기 등 기름기 많은 부위, 짜고 포화지방 많은 햄, 소시지, 라면 등 가공식품, 설탕이 많이 든 음료입니다. 대시요법을 하면서 소금 섭취까지 줄이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요약하자면 대시요법을 제대로 지키면 심장병, 뇌졸중 위험을 약 20% 이상 낮출 수 있고 혈압약 한 알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대시요법을 어떻게 생활화했을까요? 한국 밥상은 기본적으로 짭니다. 김치, 찌개, 젓갈, 이거 다 끊으면 사회생활 불가능합니다. 소금을 완벽하게 줄이는 건 솔직히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물귀신 작전을 쓰는 겁니다. 내 몸에 들어온 소금을 소변으로 끄집어내서 배출시키는 영양소, 바로 칼륨을 폭탄처럼 때려 넣는 겁니다. 그럼 아무 야채나 많이 먹으면 되나요? 아닙니다. 같은 한 입을 먹어도 칼륨 농도가 높은 놈을 골라 먹어야 이득입니다. 지금부터 야채들의 서열을 정리해 드립니다. 혈압 낮추는 1등 공신은 누구일까요? 정답은 바로 시금치와 근대 같은 짙은 녹색 잎채소입니다. 순서를 매기면 1등은 시금치, 근대, 2등은 깻잎, 부추, 치커리, 3등은 단호박, 4등이 상추입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먹느냐? 여기서 호불호가 갈립니다. 야채는 생으로 먹어야 영양소 파괴가 안 된다고 먹기 싫은데도 억지로 생야채만 드시는 분들 계시죠? 저도 매 끼니마다 상추나 깻잎 같은 생채소를 5장씩 먹기는 했지만 나머지는 다른 걸로 채웠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한국인의 지혜, 나물이 정답입니다. 시금치를 살짝 데치면 부피가 10분의 1로 줄어들죠. 생으로 먹으면 한 바구니 먹어야 할 양을 나물로는 딱 2-3젓가락이면 끝낼 수 있습니다. 데치면 영양소 빠져나가지 않나요? 네. 비타민C는 좀 빠집니다.
칼륨도 40% 정도 빠져나가긴 해요. 하지만 안 먹는 것보다는 낫죠. 그러니까 억지로 생야채만 드시지 말고 살짝 데쳐서 참기름 조금, 깨 팍팍 넣고 무쳐 드세요. 그게 훨씬 많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비법입니다. 잊지 마시고 나물 무칠 때 소금 대신 저염 간장이나 들깨가루를 활용하시고요. 이제 제 예를 들어볼게요. 사실 제가 직장인이다 보니 밖에서 식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3개월 동안 목숨 걸고 지킨 식사 원칙 딱 3가지입니다. 첫째, 식전 에피타이저 야채. 식당 가면 메인 나오기 전에 반찬 먼저 나오죠. 그때 오이 무침, 콩나물, 시금치 같은 걸로 일단 배를 채웁니다. 밥 뚜껑 열기 전에 야채 한 접시를 먼저 비우는 겁니다. 이걸 먹어야 탄수화물 흡수도 느려지고 혈관이 보호됩니다. 둘째, 쌈은 다다익선. 고기 드실 때 상추 한 장. 아닙니다. 상추에, 깻잎에, 다시마까지 이렇게 3장을 겹치세요. 밥은 조금만 넣고요. 쌈장은 젓가락으로 콕 찍어서 쌈장의 역할만 하게 조금만 넣고요. 입이 터질 듯이 쌈을 싸먹어야 포만감이 옵니다. 셋째, 국물은 건더기만 건져 먹기. 찌개, 국, 먹어도 됩니다. 대신 국물은 소스라고 생각하세요. 젓가락으로 건더기만 건져 드시고 국물은 남기세요. 정, 아까우면 밥은 넣어서 먹지 말고 딱 한 숟가락만 맛만 보세요. 100%가 아니라 10%만 바꿔도 성공이다. 이것도 꿀팁인데 바빠서 밥 못 챙겨 드시는 분들, 편의점 가시면 라면 말고 바나나랑 우유 사 드세요. 바나나 한 개가 칼륨 폭탄이고 우유의 칼슘이 혈압 조절해 줍니다. 이게 최고의 가성비 혈압약입니다. 이번엔 직장인들, 영혼의 단짝인 커피를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무엇을 마셔야 혈압이 떨어지는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고혈압인데 커피 마셔도 되냐고요? 160에 100. 고혈압 판정받고 제가 의사 선생님 멱살 잡을 뻔한 순간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바로 커피 줄이세요라는 말을 들었을 때입니다. 아니, 직장인이 아침에 커피 안 마시면 하루를 어떻게 견딥니까? 야근할 때 믹스 커피 한 잔 없으면 무슨 낙으로 버팁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저 커피 안 끊었습니다. 대신 마시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커피를 마시면 카페인 때문에 일시적으로 혈압이 오르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하루 3잔 이하의 블랙커피는 고혈압 위험을 높이지 않는다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단, 이미 혈압이 심각하게 높은 중증 고혈압은 조심해야 합니다. 문제는 커피가 아니라 프림과 설탕입니다. 이게 혈관 막는 주범입니다. 저는 딱 이렇게 원칙을 정했습니다. 하나, 믹스 커피는 끊는다. 무조건 끊으세요. 둘, 아메리카노는 하루 딱 2잔만. 아침 1잔, 점심 1잔. 셋, 오후 2시 이후엔 금지. 잠 못 자면 혈압 오르니까요. 이렇게만 지키면 커피 끊을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커피의 항산화 성분이 도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오후 2시 넘어서 입이 심심할 때 뭘 마시느냐? 저는 빨간 맛에 빠졌습니다. 바로 히비스커스입니다. 이게 맛이 좀 시큼해요. 근데 그 시큼한 성분이 혈압약 중에 이뇨제나 AC 억제제랑 비슷한 효과를 낸다는 연구 결과가 수두룩합니다. 미국 심장협회에서도 히비스커스 차를 매일 3잔 마시면 수축기 혈압이 7 정도 떨어진다고 발표했을 정도니까요. 저는 인터넷에서 티백 대량으로 사서 오후 근무 시작할 때 텀블러에 우려놓고 물처럼 마셨습니다. 처음엔 이게 무슨 맛이야 했는데 마시다 보니 새콤해서 잠도 깨고 좋더라고요. 혈압약과 히비스커스를 함께 드시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으니 이미 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드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히비스커스가 너무 시다? 그럼 비트차나 비트즙 드세요. 비트에는 질산염이 엄청 많은데 이게 몸에 들어가면 산화질소로 바뀝니다. 산화질소가 뭐냐? 혈관을 강제로 벌려주는 확장제입니다. 유럽에서는 고혈압 환자한테 비트 주스를 약처럼 권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즙은 비려서 못 먹겠고 말린 비트 볶아서 차로 마셨는데 구수하니 좋습니다. 빨간 차가 싫다. 그럼 녹차로 가시면 됩니다. 녹차의 떫은 맛 내는 카테킨 성분이 혈관 안쪽 벽을 튼튼하게 청소해 줍니다. 단, 녹차도 카페인이 있으니까 밤늦게는 피하시고요. 여러분, 약 먹기 싫으시죠? 그럼 물이라도 바꿔보세요. 매일 마시는 그 맹물, 그 커피 한 잔이 쌓여서 여러분의 혈관을 막기도 하고 뚫기도 합니다. 오늘 당장 마트에 가서 히비스커스 피백 하나 사오세요. 그 5,000원 투자가 나중에 5천만 원 병원비 아껴줍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귀찮아서 못하겠다. 그래도 이것 한 가지는 꼭 하세요. 기본 중에 기본. 물을 왜, 언제, 어떻게 마시냐입니다. 고혈압 환자분들에게 물은 단순한 수분 섭취가 아닙니다. 혈압약만큼 중요한 치료보조제입니다. 혈압이 높으면 혈관에 상처가 나기 쉬운데 피까지 끈적하면 혈관이 금방 막히겠죠. 물은 혈액의 흐름을 돕고 소변으로 나트륨을 배출시켜 혈압 관리에 필수적입니다. 그럼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하루 권장량은 1.5리터에서 2리터, 종이컵으로 8잔 정도입니다. 핵심은 나누어 마시기입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면 오히려 심장에 부담을 주고 혈압이 튈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한 컵씩 틈틈이 드세요. 가장 중요한 시간은 아침 기상 직후입니다. 자면서 굳어진 혈액을 풀어주는 골든타임이거든요. 이때 주의할 점. 절대 찬물을 드시면 안 됩니다. 찬물은 혈관을 수축시켜 쇼크를 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차 마시듯 드세요. 약은 꼬박꼬박 챙기면서 물은 대충 드셨나요? 지금 바로 미지근한 물 한 잔 천천히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먹거리 얘긴 할 만큼 한 것 같고 하기 싫은 운동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빠르게 걷기 운동입니다. 가장 전통적이고 검증된 방법입니다. 꾸준히 하면 심장 펌프질 능력이 좋아져 혈관 압력이 줄어듭니다. 학계 정설은 일주일에 150분 이상 중강도 유산소 운동을 하라는 겁니다. 약 3시간 정도에 해당하나요? 근데 하루 30분 걷기가 쉽나요? 꾸준함이 생명인데 그 꾸준함이 제일 힘든 게 함정입니다. 저녁에 일이 있어 운동을 못할 때는 저는 출퇴근 시간을 이용해 빠르게 걷기를 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괜히 회사 주변을 잽싸게 몇 바퀴 돌았고요. 모르는 사람들은 왜 저러나 했을 겁니다. 어쨌든 빠르게 걷기는 꾸준히 했을 때 혈압이 4주차부터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하여 12주차에 안정적인 효과를 본다고 합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폐지구력이 좋아져야 해서 근육 운동보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대신 효과가 오래 갑니다. 걷기는 마라톤입니다. 당장 효과 안 보인다고 멈추지 마시고 딱 3달만 걸어보세요. 다음은 가성비 끝판왕 벽 스쿼트입니다. 영국 스포츠 의학 저널에서 270개 연구를 다 뒤져봤더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산소 운동보다 근력 운동보다 가만히 버티는 등척성 운동, 즉 벽 스쿼트가 혈압을 가장 많이 떨어뜨렸다는 겁니다. 효과는 대략 2주 후부터 나타났다고 합니다. 근데 더 대박인 건 시간입니다. 2분 버티고 2분 휴식. 이거 4세트. 다 합쳐서 14분이면 끝납니다. 게다가 매일 안 해도 돼요. 일주일에 3번만 해도 효과가 난답니다. 그냥 거실에서 뉴스 보다가 벽에 붙으세요. 시간 대비 혈압 떨어뜨리는 속도는 이게 전 세계 1등입니다. 전 이거 무조건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4초 마시고 7초 참고 8초 뱉는 478 호흡법입니다. 이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오는 교감신경을 진정시켜 즉각적인 혈압 상승을 막고 장기적으로 혈관을 이완시킵니다. 심리적 안정에 의한 일시적 하락은 즉시 나타나지만 평상시 혈압 자체가 내려가는 것은 6주 이상 매일 반복했을 때입니다. 효과는 다른 것들에 비해 느리고 크지 않지만 이건 급한 불 끄는 소화기입니다. 이른바 조커입니다. 언제 쓰느냐? 스트레스 받아서 뒷목 잡을 때. 이 호흡법은 혈압 자체를 낮추는 힘은 약하지만 순간적으로 치솟는 혈압 스파이크를 잡는 데는 최고입니다. 장소 불문, 시간 불문, 그냥 앉은 자리에서 할 수 있으니까요. 대시요법, 빠르게 걷기, 벽 스쿼트, 478 숨쉬기를 함께 했을 때 초기 한 달에 급격히 좋아지고 6개월이 지나면 혈압약 없이 정상혈압을 유지하는 몸으로 체질이 바뀝니다. 고혈압 있는데 난 성격이 무지 급하다 하시는 분은 일단 2주만이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시간 효율 1등은 벽 스쿼트, 효과 1등은 대시식단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운동이 뭔지 아세요? 내일도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효과 좋다고 무리해서 작심삼일 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딱 하나라도 가장 만만한 놈 골라서 꾸준히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평범한 직장인 아저씨도 118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